안녕하세요. 요리든 커닝이다. 커닝하는 셰프 이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보 1호 먹을까요? 남대문. 보물 1호든 뭘까요? 동대문. 이거 모르면 바보예요. 중국 음식에도 귀한 재료, 보물 같은 식재료를 8가지를 사용해서 만드는 요리가 있습니다. 바로 팔보채인데요. 청나라 때 서태후가 즐겨 먹었다는 요리입니다. 오늘은 이 커닝 셰프가 팔보채 조리법을 응용해서요, 중화덮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 낙지, 새우, 키조개, 관자, 버섯, 청경채 등을 이용해서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커닝 레시피에서 만들 요리는 바로 오보채 덮밥. 8가지 귀한 재료를 사용했던 팔보채를 간편하게 즐기기 위해 커닝 셰프가 직접 만든 레시피라고 하는데요. 그 모양새는 물론이거니와 맛까지 보물 같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레시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요리에 필요한 재료는 다음과 같답니다. 우선 해산물 손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낙지, 새우, 키조개, 관자 먼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고요. 이 낙지는요, 빨판에 약간 이물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금으로 세척하는 거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해산물에는 각종 미생물들이 많아 흐르는 물에 반드시 세척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낙지의 경우 점액과 빨판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냉동 낙지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장을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버리세요. 자, 새우, 낙지, 키조개, 관자 물로 세척했는데요. 물 좀 빼주시고요. 자, 새우 손질 들어가겠습니다. 저번에 파스타 편 보면은요, 새우 손질하는 거 나와 있어요. 그 영상 다시 보면은요, 세밀하게 새우 손질하는 거 나와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세요. 자, 새우 등 쪽에 칼 넣으시고요. 손 조심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내장 아시지요?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시면 돼요. 저번에 머리를 썼는데 요거 삐죽한 거. 자, 오늘은 육즙을 사용하긴 할 건데요. 머리에 있는 그 투구, 요 갑옷 벗겨낼게요. 육즙 맛있답니다. 지난번 크림새우 파스타 레시피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 배웠던 것처럼 몸 안에 있는 새우 내장은 쓴맛이 나고 세균이 많아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반대로 새우 머리의 내장 부분은 새우의 맛과 향이 응축되어 있어 요리에 활용하는 편이 좋다고 하니 여러분도 꼭 기억해 두세요. 함께 들어가는 낙지와 키조개 관자의 경우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해산물 손질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꿀팁 하나요? 알려드릴게요. 해산물 손질 어려우신 분들 있으면은요, 마트 가서 그냥 냉동 믹스 여러 가지 들어있는 해산물 믹스 사셔서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해산물 믹스로 하는 요리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해산물 손질 끝났고요. 다음은 야채 손질 들어가겠습니다. 야채 깨끗이 세척해줬고요.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썰어주시면 돼요. 오늘은 채소 손질 역시 간편하다고 합니다. 양파와 파프리카, 대파, 버섯 등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기만 하면 채소 손질 역시 완료. 이렇게 쉽게 손질을 마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자, 야채랑 해산물 손질 끝났지만은요, 하나 더 팁. 냉장고에 있는 남은 생선이나 아니면 해산물이나 야채 있으면은요, 그것도 추가하셔서 만드셔도 돼요. 굳이 꼭 뭐 낙지 없어도 됩니다. 조갯살도 괜찮고 홍합살도 괜찮아요.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재고 활용 잘하세요. 자, 요리 들어가겠습니다. 오일은요, 식용유 쓰셔도 되고요. 저는 올리브오일 쓰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에 들어갈 차례. 우선 파기름을 낸다고 하는데요. 올리브 오일 3스푼에 손질한 대파와 간마늘, 생강을 넣어 기름의 향을 입히면 된다고 하네요. 화력이 세네요. 이렇게 파 넣고 마늘 넣고 생강 넣으면은요, 좀 볶아주시면 파기름, 마늘기름, 생강기름 냄새가 아주 좋아요. 그 다음 두꺼운 야채, 양파 들어가겠습니다. 양파 단맛 나고요. 배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조금만 넣어주시고. 텔레비에서 유명한 중화 셰프님이 그 중식으로 할 때는요, 웍으로 하죠. 그때 수산물이랑 야채를 넣고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빼서 익혀서 바로 소스와 같이 활용하시는데요. 뭐 저희는 적은 양을 하기 때문에요. 그냥 여기서 바로 수산물 볶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육즙이 다 남아 있고요. 더 맛도 맛있어져요. 맛도 좋아집니다. 새우 먼저 볶겠습니다. 아우, 새우향 가득해요. 관자는 나중에 오징어 낙지도 처음에 너무 많이 익혀버리면요, 질겨져요. 파기름이 완성되었다면 양파를 먼저 넣고 볶다가 새우만을 먼저 넣고 볶는다고 하는데요. 빨리 익는 낙지와 관자는 식감을 위해 새우가 어느 정도 익은 뒤 넣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요때 이제 양념할 건데요. 오늘은요, 굴소스 쓸게요. 굴소스 쓸 때는 뭐 미원, 조미료 안 쓰셔도 돼요. 굴소스 하나 정도 넣어주시고요. 같이 불판에 볶아주시고, 자, 저희들은 물 250g 넣고요. 물의 양은요, 맛을 보면서, 간을 보면서 그때 물을 약간 짜면은 조금 더 혼합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는 식감을 책임질 채소들을 넣을 순서인데요. 파프리카 등 남은 채소들을 모두 넣은 뒤 맛술과 설탕으로 나머지 간을 하고 충분히 볶아주면 된다고 합니다. 야채, 버섯까지 잘 익은 것 같은데 청경채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분을 넣는데요. 전분은요, 전분가루 1스푼이면 물 3스푼 1대3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끝으로 청경채를 넣은 뒤 전분물을 마지막에 넣어 양념의 농도를 맞추면 오보채 요리가 완성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오보채를 밥 위에 올리면 오늘의 요리 완성. 새우는 물론 낙지와 관자에서 나오는 풍부한 맛과 향이 가득한 오늘의 요리. 쫄깃한 해산물의 식감은 물론이고 아삭한 채소들의 식감까지 함께 있어 먹는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먹으면 복이 오는 오보채 덮밥, 여러분 완성됐어요. 한번 맛보세요. 뭐 하나 다른 게 있죠? TV 나올 때는 색깔이 좀 멀거나 아니면 굴소스 색깔이었는데 요건 약간 오렌지 색깔. 새우의 내장, 즉 미소를 살렸기 때문에, 넣었기 때문에 향이 되게 좋아요. 먹으면 복이 오는 오복채 오복덮밥,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또 만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